안녕하세요. 매일경제 뉴욕 특파원 김용갑입니다. 미국 생활에서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분리수거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분리수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쓰레기를 매립할 충분한 땅덩어리가 있습니다. 재활용보다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13갤런, 그러니까 약 50리터 크기의 이 커다란 봉투에 여러 쓰레기들을 구분 없이 다 섞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리수거를 해도 재활용 쓰레기들을 종류별로 나눠서 버리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재활용 쓰레기 가운데 플라스틱, 캔, 유리 등을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하는 한국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재활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곳은 이 뉴욕 브루클린 선셋 파크에 위치를 하고 있는 한 재활용 처리 시설인데요. 이 시설은 뉴욕시에서 발생하는 수백 톤의 재활용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실제 미국의 재활용 처리 시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기 있는 쓰레기가 재활용이 된 쓰레기들인데요. 저 덩어리 하나가 생각보다 비쌉니다. 한 덩어리에 $1,00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저희가 오늘 함께 확인할 곳이 발코니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 미국이 텍사스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민간 기업입니다. 재활용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곳인데요. 이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하고 판매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장된 곳은 아닌데 주요 기업들에 비하면 크기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은 아니고 중소형 쓰레기 처리 업체입니다. 미국의 폐기물 처리 시장은 주로 민간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지방 정부와 계약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 등 수익화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도 이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쓰레기 재활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의 수집과 분류, 그리고 가공, 판매에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비용과 수익을 잘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저희가 함께 뉴욕시의 쓰레기들이 처리되고 있는 현장으로 한번 이동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냄새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 현장이 뉴욕시에서 모인 쓰레기들이 이곳으로 모이는 건데요. 지금 저 초록색 포크레인으로 맨하튼과 브롱스 등 뉴욕에서 가지선으로 싣고 온 이 재활용 쓰레기들을 처리장으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이 배에 있는 쓰레기를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도저가 재활용 쓰레기를 밀어서 컨베이어 벨트에 쓰레기를 올리게 되고요. 이 뒤편에서는 이렇게 재활용될 쓰레기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올라오면서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옮겨지는 쓰레기들은 모두 재활용 통에 들어있던 쓰레기들입니다. 플라스틱, 금속, 종이 이런 재활용 쓰레기들이 모두 섞여 있습니다. 그런 재활용 쓰레기 더미를 분리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먼저 1차적으로 이동하면서 이 바닥의 틈으로 유리를 걸러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자기를 통해서 금속과 비금속을 분류합니다. 이 분리가 되는 과정에 있는데도 지금 굉장히 역한 냄새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사실 너무 숨쉬기가 힘들 정도의 많이 냄새가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 금속과 비금속을 나눈 이후에는 센서가 내용물을 확인해서 바람을 통해 한 번 더 종류별로 나누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사람이 한 번 더 거르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분리된 재활용품들은 건물 외부에서 보신 것 같은 큰 사각형의 재활용 쓰레기가 됩니다. 보시면 이 시설에서 재활용이 된 이 결과물들을 사각형 크기의 저렇게 재활용된 결과물들로 모으게 되는데, 그 결과물들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트럭에 이제 쌓게 됩니다. 이렇게 트럭에 싣고 이 무게를 재서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무게를 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쓰레기를 가지고 트럭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또 나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또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뉴욕의 재활용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우리는 시설 관계자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Looks like a pile of trash or a pile of waste, but that's actually primarily a pile of valuable materials. That is a giant pile of residential recycling, residential meaning it came from homes and public schools from all over New York City. From all of Brooklyn, from all of Queens, from all of the Bronx, and from all of Upper Manhattan. But there's usually a few hundred tons in that room, and we receive about 1,000 tons of materials every day. 1,000 tons every single day. So most of what we receive here and process is the city's metal, glass, plastic, and carton recycling, right? So the blue bin, right? Metal, glass, plastic, cartons. That's the bin where we, New Yorkers, if you live here in our great city, we mix 4 totally different materials together into that bin. So then when it all comes to this facility and it's all mixed together, what do you think we have to do with it? Sort it.
Sort it, right? The first thing that needs to be done is the metal, glass, plastic, and cartons have to be separated from each other. And that's our job. So here at this facility, we are a materials recovery facility, or a MRF for short, and a MRF is a sorting facility. There are MRFs throughout the state, there are MRFs throughout the country, MRFs throughout the world. We are the MRF processing New York City's, again, residential recycling. And because we do so, we process 1,000 tons of materials a day. That does actually make this the largest MRF of its kind in North America. So on the continent, we're quite large, and also still considered state of the art, even though we're a little over 10 years old at this point. But one of the things I do like to make clear is that we are a private company. We are Balcones Recycling. That is our company name. We used to be Sims back in the beginning, but we've merged with another company. Now we're Balcones. And we are a private company. We have a public-private partnership with New York City. So we work very closely with the city. We work very closely with the Department of Sanitation of New York City, right? DSNY. They collect your recyclables and your trash. They bring the recyclables to us. They don't bring us the trash. That's not our job, but the recycling they do. But again, we are separate from them, which I like to clarify. Barge can hold 100 truckloads worth of recyclables. That's 100 trucks that don't have to drive here from the Bronx. There's a lot. About 60% of what we receive comes in on these barges. And if you remember that pile, we just saw the corner of the pile right in the tip floor. On the other side of that pile, the far end of that room, there's a canal of water that passes through. So the barges can pull right up to the pier to be unloaded. This is how it gets so high, because the cranes scoop it off the barge and throw it onto the top of the pile. It climbs up. Okay, so the materials arrive by truck or by barge. And then a front-end loader, this yellow thing, pushes them into our sorting system. So the disc screens are a row of spinning metal rods. This metal rod s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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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in a row. So recyclables just roll right over the top. Metal and plastic just bounce right over, but glass hits against the metal rods and breaks into small pieces that fall through 2-inch openings in between the disc screens. All right, we've done glass. So after all the small stuff falls out, next everything else passes under our drum magnet. So the drum magnet, that's gonna attract all magnetic metal, pull it out of the mix. Still we'll watch. Okay, so that's gonna pull out all the magnetic metal. So in eddy current, it's almost like a reverse magnet, but not really. So it gives metal an electromagnetic charge and it causes it to repel. It flies off the end of the conveyor belt onto another conveyor belt. So all that metal that's flying over to here, that's non-magnetic metal, soda cans, aluminum foil, other non-ferrous stuff. Eddy currents. All right, so we've done glass, we've done metals. I will show you how we sort plastics. These cameras, they are scanning items, or like photographing items that fly by quite quickly on the conveyor belt. Okay, now these cameras, they're actually using near infrared light to see into those items, to see what they are chemically made of. Okay, what is all this stuff made of? So look, different types of plastic are made of different chemical compounds, all right, or just different materials in general. That's what the optical sorters see. So we actually have 16 of them at this facility, and we can program them to look for different types of materials. So it scans everything, and when it finds what it's looking for, it turns on an air jet that shoots that desired item onto another conveyor belt. So we use these to sort the plastic bags, to sort cartons, to sort different types of plastic. We use these to sort the paper that people should have put in the green bin but put in the blue bin, right? We do a lot with these. All of that technology, it does pretty well. It's about 90% accurate, not bad. But we need our bales to be a little cleaner than 90%. So the last step at our facility is manual sortation. Okay, and then the sorting is really done and we can make our bales. Everything is in its category, and then we can sell it, right? Because the companies that buy the stuff, they want generally one type of material. They want just aluminum. They want only #1 plastic or only #2 plastic. So
Some aluminum bales for you again. They tend to be the most valuable at 76 cents a pound currently, or a couple weeks ago they were at least. Okay, so then we can sell the stuff. We sell to companies up and down the eastern portion of North America, from Southeast Canada down to Georgia, Alabama, down to Ohio, and sort of within that area. 지금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재활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이게 나와 있거든요. 이 페트는 LB당 0.18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 과거 같은 경우에는 0.12 LB당 0.11, 0.055, 0.1 시세가 계속 바뀌네요. 0.06 1kg에는 0.36달러가 조금 더 하는 거죠.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비싸게 받을 수가 있고요. LB당 0.76달러까지 받을 수가 있고, 이 우유 패커 같은 것들은 이게 가치가 없다고 해요. 재활용을 하긴 하는데 판매할 수 있는 가치는 없다고 해요. 그리고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들 같은 경우에 여기 또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 업체에서, 민간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들어가는 돈이 분당 65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과 수익을 고려해서 따졌을 때 이 기업에서 이걸 계속 지속할지, 아니면 재활용을 할지, 아니면 그냥 매립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영상 맨 처음에 제 뒤로 보이던 이 재활용 쓰레기 뭉치 하나가 얼마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알루미늄을 기준으로 보면 가로 세로 높이가 28인치, 46인치, 63인치 정도 되는 크기라고 할 때 무게가 1440파운드 정도 되는데요. 이 파운드당 0.76달러라고 하면 1440 곱하기 0.76 이렇게 해서 1094달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이 알루미늄 뭉치 하나가 약 1094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0만 원 정도 하는 셈입니다. I encourage you to consider this. Last thing I will say at you, I know it's been a lot of things. And recycling is good, it's helpful, it's not going to save the planet, but it is going to save materials and keep them in use, right? That's why we recycle, to save useful materials. But just remember, recycling will never be enough, right? I think we're pretty clear on the fact that it goes reduce, reuse, and as a last resort recycle. It belongs at the bottom because that's how much it really helps. I encourage you to consider not just how you can be a better recycler, but how you can reduce your overall consumption by reusing what you already have for a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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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long time. Because those are where the bigger impacts come from. 지금까지 뉴욕에서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린 이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폐기물 처리 산업은 앞으로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과거 쓰레기를 수출하던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 이후 미국의 쓰레기 수출은 급감해 왔습니다. 이제는 미국 내에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고 재활용에 나서야 합니다. 이 같은 추세는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쓰레기 증가 추세 를 돈으로 만들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미국에서 가장 큰 폐기물 처리 업체인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입니다. 미국 길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 뒤로 보이는 이 WM이라고 써져 있는 이런 초록색 쓰레기통의 주인공입니다. 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의 시가총액은 810억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100조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쓰레기 처리 업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의 스토리는 1968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웨인 휘젠가는 딘 번트록 그리고 로널드 핀치와 함께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이 휘젠가의 할아버지인 네덜란드 이민자 햄 휘젠가는 이 시카고에서 약간의 돈을 받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을 시작했고, 이 폐기물 수거라는 가족 사업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 손자인 휘젠가는 1960년대 후반에 시작한 사업을 1970년대에 본격적인 확장을 했습니다. 1970년에 상장을 하면서 더욱 공격적인 인수에 나서며 1972년까지 133개의 소규모 폐기물 수거 업체들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1982년에는 매출 10억 달러를 넘어서며 이 세계 최대 폐기물 처리 기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순히 폐기물을 수거할 뿐만 아니라 폐기물이 매립되는 매립지를 관리하는 이 통합 폐기물 기업입니다. 미국의 폐기물 관리 시장에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약 20% 안팎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1위 기업입니다. 경쟁자인 리퍼블릭 서비스 그리고 웨이스트 커넥션스, 이렇게 세 곳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습니다. 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의 주가가 본격적인 성장세에 접어든 것은 2010년대 중반인데요. 이때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인수합병을 통해 이 쓰레기의 수거, 이동, 매립 등의 과정을 모두 처리하는 수직 계열화에 나섭니다. 이 수직화를 통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동시에 이 매립지를 보유하면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메탄가스를 연료화해서 수익화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반 쓰레기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매립된 음식물 쓰레기는 이 부패 과정에서 메탄을 배출을 합니다. 이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환경에 더 유해합니다. 그런데 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매립가스를 에너지로 바꿔서 연료로 사용을 합니다. 이 쓰레기에서 연료를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이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비싸지만 이 정부 지원을 통해서 또 경제성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의 경쟁력 가운데 하나는 기술력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폐기물 에너지 플랜트부터 AI 기반의 분류기 등 새로운 기술에 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쓰레기차가 효율적인 경로로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만들고 이 트럭 운전자 한 명만 있으면 기계파를 이용해서 거리의 쓰레기 용기를 트럭으로 수거하기도 합니다. 보통 쓰레기차는 후방을 통해서 사람이 적재를 하는데 이 트럭을 로봇파를 지닌 사이드 로더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8,000대의 수거 트럭을 운행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2,000대를 사이드 로더로 교체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AI 기반으로 재활용 쓰레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분류하는 것도 이익을 개선시킵니다. 아직까지는 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의 수익의 약 70%가 이 쓰레기 수거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돈을 받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주 수입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지난 3년 동안 약 연 19%의 EPS 성장을 기록해 왔습니다. 최근 분기를 보면 매출은 5.5% 증가해서 54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주당 순이익은 1.69달러를 기록하면서 다만 월가의 전망치를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의 사업은 폐기물의 양과 연결되어 있고 또 미국의 소비, 경제 활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의 소비가 감소할 경우 폐기물 서비스와 재활용 가격 책정에 의해서 좌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같은 불확실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뉴욕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쓰레기가 어떻게 재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폐기물 수거 시장 그리고 이 재활용 시장의 성장 속에서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매경 월가월부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